80세의 벽을 넘어 나를 위한 삶으로. 경상남도 통영 바닷가 마을 오래된 기와집에서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한 분이 사십니다. 바다 냄새가 배어있는 마당에 앉아 바람을 맞는 그분을 취재하기 위해 한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인가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먼 바다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평생을 두고 내일 모레면 죽겠지 생각하며 살았어. 아들이 엄마 제주도 한번 다녀오죠 해도 나는 곧 죽을 텐데 뭐하러 가 하고 거절했지. 딸이 한우 사와서 갈비 구워 먹자 해도 곧 죽을 사람한테 갈비가 무슨 소용이냐고 했어. 그렇게 80이 되었는데도 안 죽더라고. 그래서 다시 이제 정말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 생각하며 살았지. 그러다 90이 되었는데도 살아있었어. 결국 100살까지. 그 30년을 온돌방에서 TV만 보며 아무것도 안 하고 허송세월한 게 제일 후회돼. 이 이야기를 들은 기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살지 모른다는 이유로 오히려 삶을 멈춘 30년? 그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80세 이후 마주하게 되는 4개의 벽. 한국의 노인정신의학 전문의 김지호 박사는 말합니다.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4개의 벽을 마주합니다. 약과 병원의 벽, 끝없는 검사와 치료에 휘둘리지 않기. 노화의 벽, 몸이 변하고 힘이 줄어드는 것을 받아들이기. 기억의 벽, 치매와 인지 저하를 두려움만이 아닌 자연스러운 변화로 보기. 80세의 벽, 건강보다 삶의 즐거움을 우선하는 선택. 많은 어르신들이 정기 건강검진을 받고 매운 음식과 짠 음식을 피하고 매일이 걷기를 하십니다. 물론 젊을 때는 이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김지호 박사는 말합니다. 80세를 넘기면 무리한 절제보다 마음의 평온이 더 중요합니다. 먹고 싶은 갈비를 먹고 좋아하는 막걸리 한잔 하시고 바닷가 산책을 하면서 웃는 것이 오히려 오래 사는 길입니다. 암과 치매, 두려움의 그림자. 한국에서는 암과 치매가 가장 두려운 노년의 그림자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85세 이상 노인의 대부분은 몸속에 크고 작은 종양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바로 생명을 잃는 경우는 드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암의 진행은 느려집니다.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80대 중반 이후에는 인지저하를 겪는 비율이 급격히 늘지만 이것은 노화의 한 과정입니다. 문제는 병이 아니라 병을 두려워하며 삶을 멈추는 마음입니다. 낯선 것을 배우고 장터에 나가 이웃과 이야기하고 손주와 함께 산책을 하면 뇌는 여전히 살아 움직입니다. 올해보다 어떻게가 중요하다. 예전에는 80세가 인생의 종착역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00세 시대라 불립니다. 수명이 길어진 것은 축복이지만 그만큼 불안과 압박도 커졌습니다. 더 건강해야 한다. 병원에 자주 가야 한다. 좋아하는 것도 참고 살아야 한다. 그러나 김지호 박사는 강조합니다. 60대, 70대라면 절제가 필요할지 몰라도 80세를 넘기면 절제 대신 즐거움이 우선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한국 어르신들이 전해준 2가지 지혜. 약에 의존하지 말 것. 증상이 심각하지 않다면 몸을 더 힘들게 하는 치료 대신 평온한 일상을 선택하기. 계속 움직일 것. 오늘 걸을 수 있는 발걸음은 내일을 위한 힘입니다. 동네 마트에 다녀오고 교회나 성당에 가고 텃밭에 물을 주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은 살아있습니다. 떠나는 날 미소 지을 수 있도록.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나는 울고 남들은 웃었다. 떠날 때는 남들이 울고 나는 웃어야 한다. 그 웃음을 지으려면 마지막 날까지 나답게 살아야 합니다. 추석상 위의 송편처럼 설날 아침의 떡국처럼 사소한 순간들을 즐기며 남은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마지막 당부. 혹시 오늘도 이제 나이도 많고 뭘 시작하겠어 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시작할 날입니다. 노래를 배우고 싶다면 마을 경로당 노래교실에 가보세요. 손주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보세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차 한잔 합시다. 80세의 벽은 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인생 2막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웃음이 바로 건강입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 삶을 마무리하는 법. 어느 시골 마을에서 95세 노인이 자신의 생일말 조용히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 덕분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65세에 당당히 은퇴할 수 있었다. 그때 나는 남은 인생은 덤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냥 고통 없이 죽기만 기다렸다. 그렇게 30년을 허송세월했다. 만약 그때 내가 30년이나 더 살 거라는 걸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이 고백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이제 늙었으니 끝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인생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떠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떠나는 그날까지,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80, 90, 100살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시작하면 됩니다. 손가락이 굳어도 피아노를 배울 수 있고 다리가 무거워도 가까운 공원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가 아니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 80세가 넘으면 내려놓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남의 시선, 젊었을 때의 체력, 지나간 명예와 직함, 이래야 한다는 고집. 그 대신 손에 쥐어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의 시간, 하고 싶은 일, 하루에 한 번 웃을 거리, 내 몸이 원하는 음식. 인생의 후반전은 성적을 매기는 시간이 아니라 즐기는 시간입니다. 행복은 거창하지 않다. 통영의 바닷바람, 전남의 감꽃 향기, 강원 산골의 새벽 공기. 이 모든 게 돈이 드는 것도 멀리 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침 햇살에 손을 녹이고 시장에서 이웃과 안부를 나누고 막걸리 한 잔에 웃음을 터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떠나는 날을 준비하는 지혜. 우리 어르신들은 장례를 남의 이야기처럼 여기면서도 속으로는 두려워하십니다. 하지만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두려움을 줄이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가족과 미리 이야기하세요. 나는 병원 침대에서 홀로 떠나고 싶지 않다. 내가 원하는 마지막은 이렇게다. 이렇게 마음을 정해두면 남은 시간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남은 것은 오직 지금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는 전적으로 내 손에 달렸습니다. 웃을지, 한숨 쉴지, 새로운 것을 시도할지는 내 마음이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지호 박사의 이 말을 전합니다. 80세의 벽을 넘으면 남은 생은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어떻게 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절제 대신 즐거움을, 두려움 대신 웃음을, 병원 대신 사랑하는 사람 곁을 선택하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마음껏 웃고 맛있게 먹고 가볍게 움직이고 누군가를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80세 이후의 진짜 건강 비결입니다. 80세 이후의 건강과 병에 대한 새로운 시각. 80세가 넘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고 작은 만성 질환을 하나쯤 안고 살아갑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오랫동안 드시는 분도 있고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불편한 분도 많습니다. 심지어 의사에게서 작은 종양이 보인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나이의 병은 젊을 때의 병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세포 활동과 대사 속도 자체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병의 진행 속도도 함께 늦춰집니다. 예를 들어
50대에 발견된 암은 몇 달,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진행될 수 있지만 80세 이후에 발견된 암은 10년 동안 별다른 증상 없이 그대로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인 수술이나 치료가 오히려 몸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도한 절제가 주는 부담. 우리 어르신들은 평생을 부지런히 살며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많은 절제를 해오셨습니다. 짠 거 먹지 마라, 기름진 거 피하라, 단 건 줄여라 는 말은 익숙합니다. 하지만 80세가 넘으면 이 절제가 오히려 마음을 옥죄고 삶의 즐거움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갈비찜이 눈앞에 있어도 건강에 안 좋다 하는 생각에 젓가락을 내려놓는 순간, 추억 속의 단팥빵이 먹고 싶어도 당뇨 곡탕에 그냥 돌아서는 순간, 막걸리 한 잔이 그리워도 의사 말이 떠올라 입술을 닫는 순간, 이런 누적된 참음은 몸보다 먼저 마음을 약하게 합니다. 마음이 지치면 몸의 회복력도 떨어지고 하루하루의 기운이 사라집니다. 80세 이후의 건강 목표. 80세가 남으면 병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내 힘으로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즐거움은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가벼운 운동은 관절을 지키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식사는 약보다 더 큰 치료제가 됩니다. 의사의 조언도 선택입니다. 의사는 여러분의 몸 상태를 수치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수치가 곧 여러분의 행복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80세 이후에는 치료와 삶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수술이나 치료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면 과감히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약을 다 먹지 않고 꼭 필요한 약만 먹는 것도 지혜입니다. 병원에 가는 횟수를 줄이고 그 시간에 산책이나 친구 만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80세 이후의 진짜 건강 비결은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웃고, 먹고 싶은 걸 맛있게 먹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몸은 활력을 되찾습니다. 건강이란 병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병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힘입니다. 그러니 오늘 너무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있다면 작게라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이 남은 생을 훨씬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병보다 두려운 것은 삶을 멈추는 것. 80세 이후의 병은 자연스러운 손님과 같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아지고 당 수치가 들쑥날쑥하고 무릎이 시끈거리는 일은 흔합니다. 이런 변화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이 이제는 천천히 가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병이 생기면 삶 전체를 병 중심으로 바꿔버립니다. 약 먹는 시간이 하루의 중심이 되고 병원 예약이 한 달 계획의 핵심이 되며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도 모두 병의 눈치를 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갇히게 됩니다. 마음이 갇히면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그 순간부터 몸도 더 빨리 약해집니다. 병과 함께 사는 지혜. 80세 이후에는 병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 병과 함께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오래 걷지 않고 대신 가까운 공원을 자주 갑니다. 당 수치가 높아도 명절에 손주들과 송편 하나는 함께 먹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아도 친구 만나 웃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건강 대신 살고 싶은 삶을 선택하면 병은 여전히 곁에 있지만 그 병이 내 삶을 지배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것이 최고의 보약. 오래 사신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셨어요? 라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았어.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장소, 이것들이 주는 기쁨은 약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음식을 즐겁게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마음을 즐겁게 하면 몸속 세포들도 힘을 얻습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80세 이후의 하루는 남은 시간이 아니라 추가로 받은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먼 미래를 계획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오늘 하루를 선물처럼 받아들이면 됩니다. 오늘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오늘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오늘 걷고 싶은 만큼만 걸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를 잘 쓰다 보면 한 달이 행복으로 채워지고 그 한 달이 쌓여서 남은 생이 빛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건강검진 수치나 병원 기록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웃음, 여러분의 대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와 나눈 따뜻한 식사가 진짜 건강의 기록입니다. 그러니 80세 이후에는 병을 중심에 두기보다 내 마음을 중심에 두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가벼울수록 몸도 오래도록 버텨줍니다. 80세 이후 기억력과 정신의 건강. 나이가 들면 예전 같지 않게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고 방에 들어갔다가 내가 왜 여기 왔지? 하는 순간이 잦아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걱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치매가 온 건 아닐까? 하지만 의사들은 말합니다. 80세 이후의 기억력 저하는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일 수도 있다고. 젊었을 때보다 기억이 더뎌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마치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뇌도 나이에 맞게 변하는 것입니다. 기억력은 써야 유지됩니다. 뇌는 근육과 비슷합니다. 쓰면 튼튼해지고 안 쓰면 약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하며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뇌의 기능도 멈추기 시작합니다. 매일 신문을 읽고 기사 내용을 가족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새로운 노래 한 곡을 외워서 부르거나 시 한 편을 읊어보세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손주에게 영상통화를 걸어보세요. 예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간단한 그림이나 손공예를 시도해 보세요. 작은 자극이라도 뇌는 그것을 받아들여 새롭게 연결망을 만듭니다. 사람과의 대화가 최고의 두뇌 운동. 혼자 집에만 있으면 뇌가 가장 먼저 느슨해집니다. 시장에 나가서 상인과 흥정하고 이웃과 날씨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와 지난 추억을 웃으며 떠올리는 순간 뇌는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대화 속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정을 나누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뇌의 건강을 지키는 약이 됩니다. 익숙함 속에서도 변화를 만들기. 매일 똑같은 길, 똑같은 순서로 생활하는 것은 편하지만 뇌에게는 큰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가끔은 일부러 다른 길로 걸어보세요. 새로운 가게에 들어가서 처음 보는 음식을 시켜보세요. TV 채널 대신 라디오를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낯선 경험은 뇌를 깜짝 놀라게 하고 그 깜짝 놀람이 뇌의 회춘으로 이어집니다. 기억보다 중요한 것.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기억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기쁘게 살아가느냐입니다. 가끔은 이름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날짜를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웃음을 잃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하게 지내는 사람은 기억이 조금씩 흐려져도 여전히 빛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기억력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새로운 경험, 꾸준한 대화와 배움, 이것들이 바로 뇌를 위한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그러니 오늘 새로운 단어 하나를 외우고 새로운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가 내일의 뇌를 조금 더 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추억을 나누는 것이 기억을 지키는 방법. 80세 이후에는 새로운 것을 기억하는 힘이 줄어들지만 과거의 기억은 오히려 더 선명해질 때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을 꺼내놓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그 시절의 냄새, 소리, 표정이 다시 살아나면서 마치 어제 일처럼 웃음과 대화가 피어납니다. 추억을 꺼내는 것은 단순히 옛날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뇌를 자극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치매 예방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만 무엇보다 내 삶이 참 소중했다는 자긍심을 되살려줍니다.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 정신건강은 몸의 건강과 뗄 수 없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햇볕을 쬐고 손을 움직여 간단한 집안일이나 취미 활동을 해보세요. 이 작은 움직임이 뇌로 가는 혈액을 늘려주고 그 혈액 속 산소와 영양분이 기억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깊게 숨쉬기, 저녁 식사 후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기, 화분에 물 주면서 꽃의 변화를 살펴보기. 이런 단순한 활동이야말로 뇌와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생활 습관입니다. 나이 듦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어르신들 중에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대화를 피하거나 사람을 만나는 걸 꺼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약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입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요즘 기억이 잘 안 나서 다시 한 번만 얘기해줘요. 이라고 말하면 주변 사람들은 더 따뜻하게 천천히 함께 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면 새로운 관계와 즐거움이 들어오고 그것이 다시 뇌의 건강을 지켜주는 선순환이 됩니다. 마무리 말씀. 기억력은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조금씩 흐려져도 그 속에서 여전히 웃고 느끼고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80세 이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을 만나고 세상에 호기심을 가지면 우리의 뇌와 마음은 여전히 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호기심 하나와 새로운 시도 하나를 마음에 담아보세요. 그것이 내일의 나를 조금 더 또렷하게,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80세 이후, 나를 위한 삶의 철학. 젊었을 때 우리는 늘 스스로를 다잡으며 살았습니다. 참아야 한다. 조금 더 아껴야 한다. 나보다 가족이 먼저다. 이 말들은 한국 어르신들의 인생을 지탱해온 신조였습니다. 하지만 80세를 넘기면 이제는 그 신조를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과도한 절제와 자기 억제는 젊었을 때에는 필요했지만 이제는 마음과 몸에 부담을 주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즐거움을 선택하기. 80세 이후의 삶은 책임보다 즐거움이 우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하루 무엇을 하며 웃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함께 따라 부르기, 시장에서 눈길이 가는 제철 과일 사오기,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옛날 이야기에 웃음꽃 피우기. 이렇게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이 기뻐지는 일을 하면 그 기쁨이 내일 살아갈 힘이 됩니다. 현재를 살아가기.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 자주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80세 이후에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오늘 아침의 햇볕, 차 한 잔의 온기, 손주의 웃음소리. 이 작은 것들을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이 삶을 훨씬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작은 목표가 주는 큰 기쁨. 크고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20분 산책하기, 한 달에 한 번 친구 만나기,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요리 해보기. 이런 작은 목표들을 이루는 과정에서 나는 여전히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과 즐거움이 생깁니다. 마음을 나누고 몸을 움직이기. 나이가 들어서 가장 아쉬운 건 못 해본 것이 아니라 나누지 못한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친구에게 고맙다고 전하기, 이웃에게 미소를 건네기.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하루는 훨씬 더 따뜻해집니다. 또한 가능한 범위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조금 느리고 조심스러워도 움직이는 한 우리의 삶은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 자신에게 선물하게. 80세 이후에는 남을 위해서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옷을 사 입고, 먹고 싶은 음식을 사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 이건 사치가 아니라 나를 위한 보살핌입니다. 나를 잘 돌볼수록 남은 생은 더 빛이 납니다. 마무리. 80세 이후의 삶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를 위한 선택, 나를 위한 웃음, 나를 위한 하루를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노년의 철학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내일을, 그리고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80세 이후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 80세를 넘기면 세상을 보는 눈이 젊을 때와 다릅니다. 예전에는 빨리 달려야만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천천히 걸어야만 보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담장 너머 피어난 들꽃, 골목길에서 마주친 이웃의 미소. 젊을 땐 바빠서 놓쳤던 이 모든 것이 이제는 하루를 빛나게 하는 선물이 됩니다. 내려놓음의 기쁨. 이 나이가 되면 쥐고 있던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평가, 예전의 명예, 젊었을 때의 체력,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고집. 그 빈손이 처음에는 허전하지만 곧 가벼움이 찾아옵니다. 손이 가벼워야 마음도 멀리 날아갑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나이가 들수록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 마음이 살아납니다. 이웃과의 짧은 대화, 친구와의 전화, 가족과의 식사 한 끼가 삶을 다시 따뜻하게 데웁니다. 관계가 깊어야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저 가볍게 안부를 묻고 따뜻한 눈빛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웃음이 약이 되는 나이. 80세 이후에 먹는 약은 몸을 지켜주지만 웃음은 몸과 마음을 함께 지켜줍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손주 장난을 보면서, 혹은 친구의 농담에 웃음을 터뜨릴 때 몸속 깊은 곳에서 면역력이 깨어납니다. 웃음은 돈이 들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매일 나에게 묻는 질문. 하루를 마무리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웃은 순간은 언제였나?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나? 오늘 내가 나를 위해 한 일은 무엇이었나? 이 세 가지 질문에 한 가지라도 있다고 답할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충분히 잘 산 하루입니다. 마지막 장을 쓰는 작가처럼. 인생은 책과 같습니다. 앞장이 어떻게 쓰여든 마지막 장은 나의 선택입니다.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쓰는 사람은 그 앞에 모든 페이지를 빛나게 합니다. 이제는 인생의 작가가 되어 남은 페이지에 웃음과 사랑, 그리고 나만의 색깔을 담아보세요. 그렇게 채운 책은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가족과 친구들의 마음속에 살아남을 것입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지혜. 80세를 넘어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죽음이라는 단어를 더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젊을 때는 멀게만 느껴졌던 이 단어가 어느 순간 내 일상 가까이에 자리합니다. 친구의 부고 소식이 들리고 이웃의 장례 소식을 접하며 나도 언젠가는 이라는 생각에 스치게 됩니다. 하지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완성하는 마지막 문입니다. 생로병사의 순리.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잎이 무성해지고 가을엔 낙엽이 지고 겨울에 가지가 드러나는 것처럼 인생도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마침내 떠납니다. 이 순리를 거슬러 살아남은 생명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순리를 인정하고 떠나는 그날까지 하루하루를 더 빛나게 사는 것입니다. 떠날 준비를 한다는 것.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언제 떠날지 알지 못하니 불안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마음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
미뤄두었던 감사와 사랑의 말을 전하는 것. 내가 원하는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미리 나누는 것. 이런 준비는 두려움을 줄이고 남은 시간을 더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모습이 남기는 의미. 사람들은 태어날 때보다 떠날 때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떠나는 순간의 표정, 말, 분위기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대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나는 울고 남들은 웃었다. 떠날 때 남들이 울고 나는 웃어야 한다. 그 웃음은 억지로 지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삶이 평안했고 사랑을 나누었고 후회 없이 살았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삶이 더 깊어진다. 죽음을 인정하면 삶의 순간순간이 더 귀해집니다.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게 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며 관계와 대화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죽음을 외면하는 사람은 삶에서도 많은 것을 미루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삶을 매 순간 살아냅니다. 마무리 말씀.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80세 이후에는 어떻게 오래 살까보다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할까를 생각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떠난 후 가족과 친구들이 여러분을 떠올릴 때 따뜻한 미소와 사랑이 먼저 기억나도록 오늘 하루를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떠난 뒤 남기는 것들.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남는 것은 돈이나 재산보다도 함께했던 시간과 나눴던 마음입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남긴 큰 재산보다 마지막까지 웃어주고 사랑해준 기억을 더 오래 간직합니다. 엄마가 늘 해주시던 된장찌개 맛, 아버지가 손주에게 읽어주던 동화책, 할머니가 매일 건네주던 사탕 한 알. 이런 소소한 기억들이 세대를 넘어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까지 나답게.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병원 침대에서 의식 없이 누워있는 나를 상상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답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아하는 옷을 입고 익숙한 집 냄새 속에서 가족의 목소리를 들으며 손을 잡아주는 온기를 느끼며 그렇게 마지막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것이 진짜 준비입니다. 떠날 때의 평안은 살아갈 때 만들어진다. 마지막이 평안하려면 살아가는 동안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미워했던 마음을 풀고 용서하지 못했던 일을 용서하고 미루었던 감사를 표현하고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전하는 것. 이렇게 하면 떠나는 순간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까지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용기. 한국 문화에서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길하다는 이유로 피하지만 오히려 그 대화를 미리 나누는 것이 서로를 지켜주는 길입니다. 가족에게 말하세요. 나는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아. 내 장례는 이렇게 간소하게 치렀으면 좋겠어. 이런 대화는 자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남은 시간이 더 평화롭도록 도와줍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더 충실히 살아갑니다. 매일을 마치 마지막 날처럼 살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 그 시간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80세 이후의 지혜는 죽음을 피하는 법이 아니라 죽음을 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80세를 넘기면 우리는 이미 인생의 가장 험한 고개를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그리고 누군가의 기대를 위해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건강 수치나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지를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기쁨을 우선하세요.
먹고 싶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기쁨,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대화의 기쁨, 바람과 햇살을 온몸으로 느끼는 기쁨. 이 기쁨들이야말로 남은 생을 빛나게 하는 보석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법. 그동안 나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게 대하지 않으셨나요? 이제는 스스로를 가장 아끼고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조금 더 쉬어도 되고, 조금 더 웃어도 되고, 조금 더 나를 위해 써도 괜찮습니다. 후회 없는 하루. 한 할아버지가 95세 생일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직 후 30년을 그냥 죽기만 기다리며 살았어. 그 시간이 이렇게 길 줄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야.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남은 시간을 기다림으로 채우지 말고 살아있음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오늘 바로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그 한 걸음이 새로운 웃음을 만들고 그 웃음이 남은 날들을 더 반짝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80세 이후의 인생은 더 이상 남을 위한 달리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산책입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길가에 핀 꽃도 보고 들려오는 새소리도 듣고 그 모든 순간을 내 것으로 만드세요. 그렇게 살면 떠나는 날에도 미소 지르며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잘 살았다. 남은 날들을 빛나게 하는 선택. 우리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든 짧든 그 안을 어떻게 채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이하는 선택.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놓고 따라 부르는 선택. 마음속에 맺혀있던 고마움을 전하는 선택. 이 모든 것이 남은 날들을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선물.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건 오직 오늘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선물처럼 다뤄보세요. 마음이 시키는 일을 하세요.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세요. 먹고 싶은 음식을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하루를 선물처럼 살다 보면 남은 인생 전체가 감사로 가득 찹니다. 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의 책장이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장이 남아있다면 그 페이지를 어떻게 쓸지는 나의 몫입니다. 그 장을 웃음과 사랑, 그리고 나만의 색으로 채운다면 내 인생은 끝까지 빛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 80세 이후의 인생은 더 이상 남을 위한 달리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산책입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길가에 핀 꽃도 보고 들려오는 새소리도 듣고 그 모든 순간을 내 것으로 만드세요. 그렇게 살면 떠나는 날에도 미소 지으며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잘 살았다.